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할 거면 네. 미국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사업하시면 진짜 그냥 감옥 갑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네. 보조금을 없애면 과연 누가 제일 유리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해요. 머스크가 네. 제일 유리할 거예요. 네, 무슨 그래야 협상을 해. 아니 내 진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IRA 할 때 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노는 거 지겹지도 않나? 그 장관하면서. 우리 그러면 시장은 트럼프 2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삼성을 좋아해요. 오. 그 트럼프가 알려고 삼성? 문재인 안녕하십니까. 경제만담의 이영진입니다. 오늘도 Z세대, 본인이 Z세대인데 밀레니엄 세대로 알고 있는 알파걸 김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Z세대 알파걸 김미정입니다. 어떻게 자기 세대도 몰라. 근데 오늘 넥타이 색깔이 약간 그 공화당 아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네. 그냥 나는 빨간색 주식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 양봉이었으면 좋겠다. 아,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네. 역삼의 구루 지각을 일삼는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지금 번들번들해서 죽겠습니다. 네. 아 이제는 뭐 지각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구나. 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난번 방송을 보니까 네. 김미정 아나운서는 키가 나름 큰데 앉은 키가 작아가지고 점점 그러니까 목만 나와 있고 저는 독서를 계속 하는데 절대 두산 애널리티가 체코에서 그거 원전 수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우리 완전 그 경제만담 찍기 방송 된 거 아니에요? 찍기 방송? 지금 오자마자 불만을 아까 토로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분명히 확률이 50, 5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치고 네. 들어오셔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까. 확신을 하셨으니까. 네, 네. 아니 그렇잖아. 중국보다 싸게 파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이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다 안 됩니다. 뭐 이럴 수 없고 뭐 어떡합니까? 그냥 뭐 그대로 가는 거죠. 뭐. 네. 오늘은 우리 그러면 좀 정확하게 좀 맞춰보는. 아니 오늘도 찍기 방송을 될 뻔했어. 아니 그 바이든이 사퇴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뭐 지금 결과론에 대해서는 크게 연동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네. 결과는 약간 기정사실하고 좀 되었다? 뭐 이런 형태로 간 것 같고 뭐 지금 트럼프가 그 X에다가 해리스는 더 쉽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제가 이분 조사해 보면 조사해 볼수록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뭐 인도계라는 것이 뭐 강점이 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영국 총리는 뭐 삽질은 하긴 했지만 순핵 총리였잖아 인도계.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인도계라서 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뭐 대안이 없어서 선택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분은 뭐 흑인 여자라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것은 브라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최상위 카스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는 인도의 브라만 계급의 소위 상류 출신, 가장 재수없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미국의 남부 장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뭐 실현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도 참 못했다는 평가하지만 이분도 그 안에 묶여 있는 부통령으로서 별로 그렇게 업적이 보이지 않는데 계좌를 같이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바이든은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선거자금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선택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반응이 똑같았어요. 초반에 약간 뭔가 기존 주도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 막 반도체 종목들 슬슬 올라오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다시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이 아예 답을 줬다. 미국이 나스닥 선물이 반등하고 있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이렇게 답을 줬다는 게 특이한 부분이죠. 네, 그럼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상 이제 트럼프 2기를 뭐 거의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뭐 후보죠. 슬로건 내걸었던 슬로건이 메이크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신데 막아. 실제로는 미국을 다시 저렴하게 만들자라는 의미로 메이크 아메리카 어포더블 어게인이라는 슬로건이 지금 나왔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에서 만들면서 싸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미국에서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분의 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4년간 안 됐지만 이번에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모든 회사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보조금의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서 만들면 비용이 되고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보조금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면 미국에서 만들든 어디서 만들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면 일단 뭐 땅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재반 비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인데 보조금도 안 주겠다. 관세는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네. 미국에서 싸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그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약간 뭐 반이 협박식이더라고요. 뭐 미국에서만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팔게 해주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던데,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FTA를 우리도 맺고 있고 여러 국가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만 이거 뭐 무시하고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동맹국이든 뭐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10%. 네.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는 60%. 특히 전기차는 지금 수입도 안 되고 있는데 별로 중국 아예 전기차 미국에서 거의 안 팔리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네. 여기 뭐 100%, 200% 때리는 건 아무 의미가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막 하면서 다른 데다가 이제 전가를 시키는 거지. 야, 그거 봤어? 중국 차에다가 우리 100%, 200% 관세 붙이는 거 봤어? 그러면 한국 차 니네도 붙여?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신기하다. 그 흐름이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게 네. 지금 2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게 현대차하고 기아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두 종목이 지금 오히려 반도체보다 더 많이 꺾이고 있어요. 네, 오늘 보니까 현대차도 1.35% 뭐 하락했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고점에서 지금 줄줄줄 흘러내려서 10%가 이미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미국에서 많이 만들지 못하고 수출 물량이 많은 기업들이 관세를 부과받았을 때,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뭐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일부 알라바마에 추가적으로 생산 라인을 넓히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때 만들면 뭐예요? 보조금 못 받으면 비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다른 차 대비해서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거의 10%에 가까운 마진율을 내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그 마진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최근에 묘한 게 뭐 지난 주말엔 약간 달랐지만 최근 GM과 포드는 신고가예요. 네. 네. 근데 기아하고 현대차는 빌빌대면서 떨어져요. 일본의 도요타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정말로 관세 장벽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현재 구간에서 막 흔들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조금 안 주고 관세 때리고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게 하겠다라는 네. 게 전체적인 맥락.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골치 아파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더 저렴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는 떨어지고 있죠, 옛날보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떨어졌지만 야 바이든 때 9%였잖아. 내가 되니까 저기 낮아졌고 경기가 떨어지면서 아마 금리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연준 보고 대선 전에 금리 내리지 말라고 네. 하는 건 자기 되고 나서 내리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자기가 당선이 되고 나서 약간 네. 일종의 선물처럼 하는 것 그러니까 마냥.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제조 비용과 관련된 그 물가가 올라가면 네.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는 금리하고 유가 이런 걸 내려서 전체적으로 지금 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맞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물가가 한 2.5에서 3까지만 떨어져도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죠. 아니 근데 이게 좀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이잖아요. 이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보면 중국에서 원래 겨울에 땔감 쓰거든요. 지금도요? 예. 뭐 일부는 쓰겠죠. 뭐 그쵸. 뭐 아무래도 워낙 넓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겨울이 되면 네. 그쪽이 그 무연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를 뗍니다. 오. 난방으로. 난방으로. 그래서 공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대기가. 네네. 그거를 못 쓰게 하면서 연료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얼어 죽는 인민들이 막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환경 오염을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또 풀어주는 거예요. 땔감을 그냥 하라고.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민들은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대체 에너지를 쓰라고 장치 비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네. 자기가 쓸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름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네. 이 저소득층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니까 네네. 나름 전략을 잘 짠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표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나 되느냐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8년짜리 대통령이 아니고 4년짜리 대통령이니까 네. 네. 만약에 초기에 그게 시도했는데 효과가 안 나오면 뭐 어쨌든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돌아설 가능성은 낮아도 네. 경제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15%? 네, 그렇죠. 15%면 거의 아일랜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일랜드. 예. 네. 아일랜드가 아시잖아요. 거기가 법인세가 낮아가지고. 뭐 유럽의 본사 그렇죠. 네, 많이 기업 있다고 본사들이 하더라고요. 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15%는 미국에 들어오려는 회사들도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회사하기도 편할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어떻게 도전을 좀 해보려나요? 아, 그렇게 하기에는 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의 상황을 보면 네. 우리나라 그 재벌 기업의 오너분들이라는 분들은 네.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면 네. 감옥에 갑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아. 그냥 하시는 게 법세가 아. 높아도 우리나라가 이게 뭐 훨씬 까는 건지 어? 칭찬. 아 진짜로요. 네.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게 아. 훨씬 더 위험 부담 없이 잘 하실 수 있어요. 아. 미국에서 네. 그렇게 행동하시면 감옥 갑니다. 여러모로 좀 유리한 부분들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 많이 봐주게 되니까. 예. 네네. 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할 거면 네. 미국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사업하시면 진짜 그냥 감옥 갑니다. 하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감옥 가야 될 일이에요. 아 근데 네. 현행법상 못 보내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뭐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고하고 있는 주요 경제 정책을 뭐 좀 크게 세 가지 좀 나눠보자면 뭐 자국 우선주의를 좀 내세우는 반세계화 그리고 반중국, 반친환경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아 네. 김희정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주시네요. 아, 네. 정리를 하라고 물어보면 네 얘기만 하지 말고.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 그 미국 증시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업종별 명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슬슬 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 가장 미국 증시의 충만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인데 그러니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슬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 주말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서 네. 어쨌든 기술주들의 하락 압박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술주가 밀리는 구간에서 지금 구경제 종목군들 중에서 툭툭 치고 나가는 게 일단 건설기계, 자동차 네. 이런 종목군들이 한 5에서 6%씩 올라가고 있고 뭐 금융업종은 원래도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뭐 트럼프 시대에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 국내 증시에서 벌써 뭐 재건주에서 막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 있는데 미국에 의미 있는 건설주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없지만 여기에 이제 소위 국영제 쪽 종목이라고 하는 에너지. 근데 에너지 종목군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미국에다가 또 엄청나게 천연가스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 대비 선전하면서 지금 증시는 고점 대비해서 한 4, 5%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종목은 오히려 한 5, 6% 올라가면서 수익률 계산해 보면 상대 수익률은 한 10% 올라간 거고요. 반대로 엔비디아는 뭐 고점 대비해서 한 10% 밀렸으니까 네. 시장 밀린 걸 뭐 생각해 보면 플러스 5%더 빠진 거죠.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가 조금 힘을 잃고 있고 특히 지금 이 벤슨 부통령과 트럼프의 조합은 네. 지금 대형 그 빅세븐 IT 대형 기업들을 찢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찢으려고 하다가 못 찢었지만 그런 네.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일단 확실히 기존에 움직였던 대형 IT 종목군들의 탄력은 조금 줄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국영제 종목군들이 고개를 들고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도 점점 트럼프의 베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대표적으로 뭐 지금 뭐 한 달에 600억씩 낸다 만다 말이 많은 일론 안 한다고 일론 그랬잖아요. 자기는 안 그런 적이 없다. 아, 또 안 한다고 그렇죠. 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밝혔는데 또 뉴스는 또 그렇게 나와서 네. 뭐가 진실인지도 지켜봐야 될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한 달에 600억은 좀 많은 것 같기는 그 해요. 뭐 본사 이전도 뭐 한다는 얘기 하지 않나요? 근데 그건 원래 텍사스 쪽으로 원래, 이미 네, 옮기고 옮기고 있었거든요. 있었구나. 그래서 뭐 그건 뭐 큰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 팔란티어 그다음에 과거에 같이 일론 머스크랑 처음에 이제 그 페이팔 만들었던 이런 IT 사람들도 네. 대대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에게 돈을 그 지원. 사람들 둘 다 민주당 열렬한 지지자 아니에요? 원래 초반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 대한. 그런데 그래서 뭐 트럼프는 바로 얘기했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요. 응. 전 그래서 이게 좀 네. 구라머스크. 알잖아요. 그 양반이 뭐 제대로 얘기하는 게 있나 그냥. 그렇죠. 근데 일단 얘기하고 되는 보는 걸 일단 거지. 뵙고 예.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네. 보조금을 없애면 과연 누가 제일 유리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해요. 머스크가 네. 제일 유리할 거예요. 보조금을 만약에 없애서 순수하게 동일 가격에서 테슬라하고 다른 회사랑 동쟁한다? 아마 동일 가격이면 사람들의 선택은 테슬라 쪽으로 일방적으로 갈 겁니다. 지금도 1위지만 만약에 보조금을 미국이 없앤다? 네. 그러면 다른 차를 살 매력도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사라지죠. 그 600억 하겠네 매달. 매달 600억. 일단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네. 제가 그 우리 특파원이 취재한 거 보니까 네네.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법인세는 21%입니다. 역시 15%는 좀 너무했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21%로 그럼 정정. 예, 정정합니다. 21%. 예. 아일랜드 정도는 아니다. 예, 나도 이제 그만 욕 먹고 싶어. 아니 무슨 댓글만 달리면 나를 욕하고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오는데 이렇게까지 욕 먹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저희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명암이 갈리는 업종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좀 이 미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이 관세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바이든 정부 밑에서 좀 여러모로 수혜를 받던 뭐 나라 중에 저는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뭐 이런 반도체 보조금도 뭐 없앤다, 뭐 다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쵸. 중국의 뭐 대중에 대한 발언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겨냥을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최태원 나오고 회장이 있는데. 바로 얘기했잖아요. 네. 안 간다. 네. 내가 왜 SK온 공장을 거기다 줘? 그 반도체 공장 거기다 왜 투자해? 하기 싫다. 그리고 LG 엔솔은 바로 그냥 우리 네. 공장 안 줘? 네. 딱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3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연시키기로 얘기를 했고, 네. 근데 LG에서도 지금 IRA 보조금 안 받으면 바로 적자예요. 바로 이제 분기 실적은 적자로 돌아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 기업들 소위 이제 바이든 때 4대 핵심 산업이라고 해서 반도체, 뭐 바이오, 그다음에 네. 뭐 2차 전지 뭐 이렇게 몇 개 키우려고 했던 그 산업들의 주요 공장들을 거의 한국과 일본, 거의 한국이 다 커버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러면 이들이 여기 있을 그 메리트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뭐 자동차, IT 기기 다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또 얘기를 나눠야 될 건 올해 최대 히트 상품은 누가 뭐래도 실리콘2거든요. 증시내에서. 네. 올해만 8배가 넘게 올랐어요. 올해만.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왜 그렇게 각광을 받았냐면 역직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싶은 회사가 뭐 아마존을 통해서도 가고 그런데 실리콘2의 플랫폼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여기 내년에도 2배 성장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증권사에서는. 네. 근데 만약에 관세 10%를 때려버리면 그게 뭐 어떤 조항으로 때릴지 모르고 우린 이미 FTA가 체결돼 있는데 과연 이게 적용될까도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요. 통상 그 거래에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화장품 나가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마진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전에 중국에 수출할 때처럼 뭐 네. 그다음에 뭐 수려한 이렇게 나름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진율이 생각보다 박합니다. 근데 이제 수출 금액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고밸류에이션을 준 건데 만약에 정말로 관세를 전 업종에 다 들이맞는다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쟁 강도도 낮은 데다가 바로 마이너스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통하는 채널이 크게 보면 실리콘2를 가서 하는 채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채널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엘프뷰티라고 해서 미국에서 저가 화장품 유통하는 채널이 있는데 지금 실리콘2하고 엘프뷰티가 거의 똑같이 주가가 꺾이면서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화장품처럼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박한 데서 이 정도의 관세를 부여받으면 이런 업종들은 메리트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화장품에 대해서 미국에게 수출 늘어나니까 뭐 좋다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이건 결과를 좀 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상 협상을 미국의 트럼프 정부랑 했을 때 정말로 전업종에 가림없이 동일한 어떤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이들은 수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 통상 협상이란 말을 갑자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트럼프 일기 때 우리나라에 트럼프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난리가 났었거든요. 맞습니다. 민주당계만 네트워크 있어서 네. 공화당계는 네트워크 작을 뿐더러 심지어 트럼프 캠프에는 아는 사람이 정말 전무해서 그런 협상이나 대화를 할 채널이 아예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누가 좀 힘을 냈냐면 네. 이번에 그 일본에 그 재취업하신 분 있잖아요. 폼페이오 전 장관. 네. 근데 그 양반이랑 가장 밀접하게 얘기했던 분이 네. 강정화 전 장관입니다. 네, 그런 올드맨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나. 왜냐면 윤석열 정부에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없다. 보셔야죠. 예. 그러면 통상 그 한덕수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우리 이거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네트워크나 채널, 대화를 어떻게 네, 하겠다는 거지? 스위프트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우리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기존의 바이든 정부랑 묶어서 소위 한미일 연합이라고 하는 북중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이제 아시아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합쳐서 대응하는 어떤 하나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아까 이제 잘 정리해 주셨지만 트럼프가 지금 고립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나토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는 보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그런 대외 전략과 관련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일본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일본 수준주들 빠지면서 그래서 이 연동 관계는 우리가 당분간은 좀 유의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저를 가지고 엄청 수출 기업들이 정말 수혜를 입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가만 안 놔두겠다. 그렇죠. 위안화랑 엔저 이거 가만 안 놔두겠다.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잘 보시면
그때 누가 있었어요? 일본에 아베가 있었어요. 아베는 군국주의 부활의 거의 표상 같은 인물입니다. 그때 우리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트럼프가 도람프라고 부르잖아요. 또라이 플러스 그렇죠. 네. 도람프라고 불렀던 우리 트럼프가 아베한테 했던 짓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 정상들끼리 사진을 찍는데 아베를 막 땡겨가지고 이쪽으로 오라고 막 그러면서 막 옷을 잡아당겨서 한다든지 뭐 돌발 그때- 행동들이 좀 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아베는 내 밑이야. 이런 거를 막 그거 얘기하실 필요 없고 미국에 골프장 갔을 때 네. 거의 무슨 캐디처럼 뒤에서 골프채 들고 또 따라다녔던 게 아베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성렬이 형 그러고도 남지.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지금 완전 서설 기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 하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도리도리 그렇죠. 하면서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네.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트럼프 2기 저기요. 네. 피디님, 이 그 자리 배치 간격은 괜찮죠? 네. 예. 이 두 사람이 점점 옆으로 가진 않죠? 아니, 멀어진 기분인가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니, 마이크가 이쪽에 있어. 아, 그렇습니까? 기분 탓. 진행자들이 점점 옆으로 가. 나한테 떨어져. 뭔가 위험 신호가 느껴지시면 옆으로 당기셔도 돼요. 제가 옆으로 더 할게요. 아, 이게 의자가 또 마침 또 움직이는 또 바퀴여가지고 네. 야, 진짜 이렇게 외롭게 방송해야 되는 아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고 좀 트럼프 이기를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을 빨리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정부에서도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대외 라인도 한번 네. 뭐 손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워낙 뭐 국회가 이런저런 일로 뭐 싸움 박질만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 뭐 예전 예상했던 것보다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네. 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여러모로 좀 한심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좀 주식시장 뭐 저희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트럼프 이기가 집권을 한다 가정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뭔가 충격을 받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한 4년 5년 정도를 봤을 때 이게 호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비트코인 등의 이 가상 자산 시장에는 조금 꿈틀꿈틀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어느덧 올라서 벌써 9천만 원이 넘었어요. 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해서 네. 한 뭐 10% 이상 올라왔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가상자산을 갖고 있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뭐 전문가다, 그 다음에 뭐 입성해준다, 뭐 이런 식의 계속 얘기를 뭐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게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해서 SEC가 똑같이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의 방향이 그러니까 네. 지금 가상자산이 먼저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은 최소한 뭐 단기적으로는 강세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더리움도 ETF가 생기고 점점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금융권에서 관심을 가지는 몇몇 코인들이 있습니다. 네. 소위 얘기하는 뭐 알트코인, 잡코인까지 아니고요. 네. 상위 한 5위권 내외에서 그래도 뭐 JP모건이라든지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름 있고 자금 규모가 엄청나게 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뭔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몇 개 자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들 내 정도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호재가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신중하기는 한데 네. 지금 뭐 세금 낮춰주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다양한 산업들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결국 고립주의로 가게 되면 미국 내에서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이 별로 없을 뿐더러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가 뭐 코로나 때 마스크를 못 만들어서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했던 게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솔직히 중국에서 지금 저 멕시코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싸구려 물량들, 알리바바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량들 없으면 네. 이거 만약에 막아놓으면 제가 보기엔 대규모로 뭐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스페니쉬 계열의 남미 쪽에서 혹은 뭐 중미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에게 그 알리 쪽에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저가 제품들의 수입을 막는다? 제 보기에 이거 폭동 터질 가능성이 근데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저소득층의 수입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네. 기름값도 낮춰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식업, 그다음에 운송업, 그리고 숙박업 여기에서 주는 팁. 미국은 팁 문화가 거의 준조세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세금을 안 물리겠다고 했단 말이죠.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히스패닉 계열이나 안 그러면 그 좀 저소득층에 이렇게 호재가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중국 거를 그렇게 뭐 레토릭으로는 바이든도 막고 뭐 다 막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과의 교역을 보면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800 이하짜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세로 그냥 우회로 들어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봐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미국에서 만약에 그거 잡잖아요.
공무원들이 전부 달라붙어도 그것만 해도 일이 감당이 안 된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그 저가 상품, 뭐 옷 같은 거, 그다음에 일부 가전제품들 이런 게 소위 그 배대지 같은 거 통해서 아래쪽으로 엄청나게 돌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이하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의 물량을 그런 식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도 그냥 용인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쪽에 그렇게 물가를 좀 조율해줄 수 있는 소위 디플레이션 수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정말로 뭐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은 낮고, 실제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트럼프 일기 때 보면 증시가 꽤 올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경기가 다운턴하는 시기고 돈을 풀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트럼프 2기는 증시가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몇 개 업종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트럼프 일기 때는 시진핑이 시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예, 그 하늘을 찌를 정도의 그 좋은 숫자와 그렇잖아요. 경기도 거의 8% 다 맞췄죠. 그렇죠? 네. 지금은 숫자를 그렇게 조작을 하는데도 5%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도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팔목을 비틀거나 그렇게 해서 중국이 도망가지면 이거는 또 중국이 또 미국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부메랑이 돼가지고 트럼프의 등을 꽂을 수 있으니까. 서로 뭐 멱살을 잡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도란프래. 그리고 시진핑은 이미 어떻게 보면 원래 다 이야기했던 두 번의 집권을 넘어서 지금 네. 세 번째 장기 집권으로 이제 가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굳이 내가 도란프랑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야 돼? 그 정도의 그 서로 비수를 겨누는 그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뭐 4년은 지나가죠. 네, 뭐 그렇죠. 시진핑은 뭐 죽을 때까지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4년은 지나갑니다. 미국은 어쨌든 참으면 지나가니까. 음. 네. 그런 말씀. 그리고 윤석열은 계속 참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뭐 한 절반 지났나요?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는데 네, 상대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뭐 저는 정치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먼저 뭔가 조치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월에 대충 선거에 진짜 판도가 확연하게 뭔가 네. 보이는 그 시기 때나 되어야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전환을 것이다. 할 네. 것처럼 보이지. 먼저 지금부터 뭐 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한다던가. 뭔가 네. 대응하면서 네. 근데 그걸 또 대응하고 싶어도 아마 또 야당에서 또 뭐 온갖 또 뭐 여러 가지를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금투세는 유예한대잖아. 그러니까 그런 뭐 세금이나 예, 금투세 유예는 확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방식을 설명을 안 하는 건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당 대표로 아직 확실하게 당 대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안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투세 유예는 확정이 됐습니다. 뭐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아니, 우리는 미국 대상으로 뭔가 협상 팀을 빨리 네, 무슨 풀어야 협상을 해? 아니 내 진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IRA 할 때 그거 현대차에서 먼저 알고 그거 문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산업부 장관이 아니 그런 거 우리 알아봐야 되는데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통상은 산업부에서 합니다. 근데 주무장관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게 사실로 밝혀지니까 산업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RA는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거 괜찮을 거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무도 공무원이 미국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랑 그 대관 담당 사장이 미국으로 급히 갑니다. 맞아요. IRA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이런 당구조차 못하는 거의 종속적인 그런 외교 통상을 했거든요. 근데 뭘 지금 도란프가 온다고 윤석열이 뭘 한다고? 누가 합니까? 누가?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못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뭔가 준비 지금 대한민국이 공화국 역사상 이렇게 놀아제끼는 장관들도 처음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예전 정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하고 있던 뭐 그 통상 전문가들을 뭐 다시 불러온다든지 뭐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노는 거 지겹지도 않나? 그 장관하면서. 많이 오시겠다.
다녀오셔야 될 자,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우리 좀 어떤 주를 관심 있게 봐야지 수혜를 받을 곳이 어떤 곳일지 좀 네. 네, 저는 뭐 트럼프든 누가 되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진짜 뜻밖의 카드를 내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바이든이 찍었다고 해리스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대의원 회의를 거쳐서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미 바이든이 확보한 대의원 수가 그대로 해리스를 밀어주면 뭐 당연히 되는 건데 그다음에 뭐 선거 자금을 다시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네. 그쪽의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민주당이 뭔가 각성하고 트럼프 이번엔 꼭 이겨야 되겠다는 어떤 확실한 계획을 내놓지 않는 이상 트럼프로 가는 건데 그러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저는 에너지주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주. 네, 계속 좋았는데 더 좋네요. 그렇죠. 원래도 좋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예전부터 언급드렸지만 지금 뭐 전력 수요도 폭발하고 여러 가지 다 폭발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전 지는데 10년 걸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기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거 많이 해봐야 그걸로 전력 감당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MR 언제 만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천연가스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지금 투자금으로 엄청나게 지금 캐펙스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원래 이 캐펙스 때문에 저는 터질 거라고 봤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실제적으로 이런 국영제 기업 쪽에 좀 더 뭔가 몰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쪽은 하나 크게 여전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좋아지는 건 어쨌든 증권 종목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STO 방식으로 가던 아니면 기존에 뭐 코인을 연동해서 가는 방식으로 가던 이더리움의 플랫폼을 타는 방식으로 가던 어쨌든 이게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달러의 의존도를 조금 낮추고 가상통화에 대한 이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마련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만 가상 자산 시장 자체에서 의미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급등하는 구간보다는 좀 급락하는 구간, 뭐 정책적 이슈로 급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 자동차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자동차. 네. 왜냐하면 지금 괜히 신고가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밀어주려는 의도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약에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면 뭐 기존에 이제 빅세븐도 나쁘지 않지만 미국의 자동차 네. 그렇다면 여기서는 GM이 아니라 무조건 테슬라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 안 받을 때 제일 유리한 건 저는 테슬라라고 판단하고 있고 에너지 시장에서는 ETF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네. 일단 엑스모빌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투자가 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고 저는 뭐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솔라나 같은 그런 통화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시장은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아닌데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박스권에 갇혀도 오르는 종목군들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모든 종목군들이 빅테크는 안 좋겠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몇 년간 벌써 한 5년간 지금 빅랠리를 펼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코로나 때부터 랠리 펼친 게 지금까지 온 거니까.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몇십 배가 올랐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들 종목은 좀 쉬어갈 때도 됐다. 이렇게 영원한 황제는 없네요. 영원한 황제.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황제는 삼성 아닙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 시장은 트럼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쁘게 볼 여지가 단 1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는 프라이스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수요가 떨어져서 네. 완전히 이제 공급자들이 모든 결정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장이 아닌 이상 지금 어쨌든 여러모로 신제품들 나오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 미국에서 뭐 마이크론이 아무리 용 빼는 제주를 해봐야 네. 추가적으로 마켓 쉐어를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로 이미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삼성을 좋아해요. 오. 그 트럼프가 알려고 삼성. 문재인 네.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네네. 예. 약간 너무 많이 달라서 예.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DMZ를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차로도 가도 육로로 가도 되는데 그때 네. 헬기를 탑니다. 맞아요. 헬기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평택에 있는 그 삼성 반도체 공장 위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저 건물이 진짜 아름답다. 뷰티풀? 아니 반도체 공장 뚜껑 보셨어요? 진짜 그냥 슬레이트 생겼어요. 예, 하나도 멋없고 어. 그냥 큰 그냥 노즐 운동장 같은 생겼어요. 데에다가 네. 그냥 뚜껑 덮어놓은 네. 그거거든. 그러니까 파란색 몬드리안 그렇게. 그쵸.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아름답다. 저런 아름다운 공장, 저런 아름다운 건물을 미국에도 짓고 싶다. 그래서 싶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 선물로 미국에다가 삼성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웁니다. 그때 이후로는 트럼프가 자기의 업적이라고 계속 그 삼성전자 공장을 이야기하고 다녀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내가 세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대만 그리고 TSMC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독서를 막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니네 딴짓하지 말고 삼성처럼 우리나라에다 공장 지어라. 요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잘 보이려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대만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군사적인 수단입니다. 사실상 중국 본토 바로 아래에 있는 거대한 항공모함이거든요. 그 미국의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대만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거기다가 돈을 달라고 그런다고? 그걸 해달라고 그런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신에 우리 돈 안 달라고 그럴 테니까 가서 TSMC 공장을 지어줘. 좀 지어줘. 인하론을 여기서 만들어. 아. 이렇게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는 삼성에 대한 굉장한 호감이 있고 삼성을 지렛대로 해서 다른 전 세계의 최첨단 산업들을 미국에다가 공장을 자꾸 짓게 푸시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국내 주식시장에 트럼프의 어떤 압박을 돌파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마켓 셰어 측면이나 네. 가지고 있는 기술적 측면에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쪽은 국내 시장에서는 결국 현대차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내리는 것도 네. 충분한 하락의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이걸 돌파해내면 전 세계 자동차 종목 중에 또 가장 싼 게 현대차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뭐 지으려고 예정해놨던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외로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에 지금 B2B 형태로 많이 진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미국 네. 자동차랑 계속 엮여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공장 짓는 거에 대한 뭐 공장 자동화 쪽이라든지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각종 그 뭐 장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LG전자가 적극적으로 지금 B2B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미국의 공장이 많아지면 LG전자의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보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라고 하는 소위 빅3 기업이 미국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궁금한 게 해소되셨습니까? 오늘 너무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재밌다는데 왜 자꾸 옆으로 가죠? 아, 지금은 다시 멈췄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다시 네, 중간으로 왔어요. 이렇게 혼자 외롭게 방송하는 이 상황을 저도 나름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예,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는 우리 가족이 보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앞으로 나도 좀 껴줘. 아니 저희가 항상 껴드리려고 하는 뭐 저희는 한 번도 거부한 적이 그러니까요, 없는데 저에게. 발언의 수위를 보면서 조금 거리를 둘 편이에요. 그 뭔가 네. 자리 배치를 좀 기억자로 바꿔드릴게요. 아, 기억자. 아, 그것도 괜찮아. 넌 또 왜 그래?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